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레벨 2에 이어서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2강이고요.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 파트입니다. 총 3문제고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E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보통 중복조합의 얘기인데, 자, 그래서 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총 6개니까 6H 20이야. 가 조건을만을 가지고. 근데 나의 조건을 봤더니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 B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A, B는 의미 아닌 정수인데 이때 A와 B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두 근이니까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C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 경우에 C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가 4이고 A 플러스 B가 4가 아니고 C죠. C이고 그리고 A, B가 4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뭐가 있죠? A와 B는 의미 아닌 정수인데, 자, 곱해서 4가 된다는 건 A, B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냐면 얘가 1이고 4일 때 C가 5인 경우, 그리고 4하고 1일 때 C가 5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값이 같아서 4인 경우, 자, 이 조건을 전부 만족하게 됩니다. 자, A와 B, C가 이렇게 1, 4, 4, 1인 경우는 뭐 경우가 같겠죠? 잘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20, 이 가지수를 이제 구하는 거야. 자, 이 경우를 넣어봐. 그러면 A가 1이고 B가 4고 C가 5다 라고 이미 이 값이 총 얼마? 12라고 정해졌으니까 남은 DEF를 나눠주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죠. DEF는 총 얼마야? 10이고 의미 아닌 정수죠. 그러니까 3H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같은 방식으로 415 해도 DEF는 10이니까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12C2 곱하기 2. 자, 66 곱하기 2니까 13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2, 4인 경우, 자, 2, 2, 4가 되면, 자, 이 세 개를 더하면 8이에요. 그러면 DEF는 어떻게 될까요? DEF는 12가 돼야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 DEF를 나누는 방법은 3H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14C 12,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91가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132거나 91가지 두 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223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집합 x가 0, 1, 2, 3, 4라고 했어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가조건을 봤더니 대소관계 나왔죠. 그러면 대소관계 나왔는데 여기 는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합이라는 것은 치역의 값들을 다 더했을 때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치역 원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원소의 합이 6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고민해야겠네요. 자, 치역이 0, 1, 2, 3, 4 중에 선택받은 값들이니까, 자, 6이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일단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2개가 돼서 6이 되는 경우가 있네. 2하고 4가 있겠죠. 자, 그럼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2,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4개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 뭐가 있을까요? 0, 1, 2, 3.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자, 0, 1, 2, 3,
4 이렇게 있고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치역이 2하고 4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작은 값은 당연히 제일 작은 걸 선택할 것이고 제일 큰 건 제일 큰 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남은 1, 2, 3은 2나 4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을 우리는 2H3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4C2하고 같겠죠. 4C1이죠. 4C3이니까 4C1과 같으니까 요 가지수는 4가지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구해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경우인데, 자, 0, 2, 4나 1, 2, 3이나 치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선택되는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해봅시다. 0, 1, 2, 3, 4가 있고요.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0, 2, 4를 선택해야 돼. 자, 0, 2, 4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제일 작은 0은 0이고 당연히 0을 선택해야 되고요. 얘는 4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고민하면 될까? 1, 2, 3은 선택을 누굴 할 것이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2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얘는 한 개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미리 줘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남어? 두 개를 남은 세 개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니까 3H2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얘 하나 줘야 되니까 이 두 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3H 두 개. 그래서 4C2.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지금 1, 2, 3인 경우에도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 그래서 6 곱하기 2 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4개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4개인 경우를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0, 1, 2, 3, 4가 있고요. 0,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제 얘가 0, 1, 2, 3을 골라야 되는데 또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0은 무조건 0이고요. 4는 무조건 3입니다. 그럼 똑같죠? 1, 2, 3 3개를 선택하는 걸 고민하면 되는데 이때 1하고 2는 하나도 받은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한 개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여기서 한 개만 어떻게 줄 것인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돼. 0, 1, 2, 3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4H1 이렇게 돼서 이 값은 4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취합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처음에 4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4가지 이렇게 정의되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20가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건데 치역이 2개, 3개, 4개인 경우가 추가된 거예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5명의 학생 A, B, C, D, E에서 같은 종류의 컴퓨터용 사인펜 11자루와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9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줬대요. 지금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같은 종류니까 이것 또한 중복 조합의 문제가 되죠. 이제 가해 조건을 읽어봅시다. 5명의 학생이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의 개수는 각각 1개 이상이고 A가 받는 컴퓨터용 사인펜의 개수는 B가 받는 컴퓨터용 사인펜의 개수의 2배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5명의 학생이 받는 수정 테이프의 개수가 3개 이하이고 학생 E는 학생 D보다 수정 테이프를 2개 더 받는다. 그러니까 가는 컴싸 얘기하고 있고 나는 수정 테이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에서 조건을 이용하여 컴싸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나에서 수정 테이프의 조건을 이용하여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둘을 동시에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의 조건을 먼저 이용해서 컴싸를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고 D 학생이 있고 E 학생이 있는데 자, 얘가 받는 컴퓨터용 사인펜의 개수를 각각 A개, B개, C개, D개, E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총 몇 개? 11개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1개 이상 받아야 되고요. 이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A가 받는 컴퓨터용 사인펜의 개수는 B가 받는 컴퓨터용 사인펜의 개수의 2배. 그러니까 B의 개수의 2배니까 2B개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식은 3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11개인데 자, 전부 다 1개 이상이지. 중복조합을 이용하려면 음이 아닌 정수 0, 1, 2, 3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이 B 값을 1개 이상이니까 B 프라임 플러스 1, C 값을 C 프라임 플러스 1, 이 값을 D 프라임 플러스 1, 이 값을 E 프라임 플러스 1로 전부 바꿉시다. 그럼 얘는 조심해야 돼요. 3이 있으니까 3B 프라임이 될 것이고 플러스 3이고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돼서 3, 3, 6이니까 넘어가면 5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이때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된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제 뭐 할까? B 프라임에다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B 프라임에다 2를 넣으면 6이 돼 버리니까 5를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B 프라임이 0이면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5가 돼서 이때 경우의 수는 3H5가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7C요. 7C2니까 21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 프라임이 1이 되면 자, 요 값이 3이 된 겁니다. 그러면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2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3H2.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돼요? 얘는 4C2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21가지 플러스 6가지. 그래서 27가지 경우의 수를 첫 번째 구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뭘 계산해 볼까요? 수정 테이프. 자, 나 조건을 이용해서 수정 테이프를 나눠주는 방법.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이 있는데 얘네들이 받는 수정 테이프의 개수를 P, Q, R, S, T라고 할 겁니다. 자, 3개 이하이고 그랬어요. 자, 이걸 고민을 잘 해야 되고요. 먼저 E는 D보다 수정 테이프 2개를 더 받는다. E는 D보다 수정 테이프 2개를 더 받으니까 T는 S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S가 0이면 E는 2가 2개가 되고요. S가 1이면 E는 3개가 되고요. S가 2면 E는 몇 개가 돼? 4개가 되는데 3개 이하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S는 0이거나 1인 경우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S가 0이거나 1인 경우 2가지밖에 없을 것이고 자, 일단 이것들을 다 더하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9개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나는 뭐만 고민하면 될까? PQR을 3개 이하로 나눠주는 방법을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야. S가 0이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얼마가 될까요? 0 더하기 2니까 7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얘가 3개 이하가 되는 경우를 골라야 돼. 그럼 거꾸로 P가 3개를 골랐다 라는 건 반대로 P가 의미한지 정수 관점에서 0부터 시작하는 수로 보면 3개 고르면 빵개를 고르는 경우 그리고 2개를 골랐다고 하면 1개를 고르는 경우 1개를 골랐다고 하면 2개를 고르는 경우 그리고 뭐 3개를 빵개를 골랐다고 하면 3개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관점에서 이 P라는 값을 이렇게 써볼게요. 3-P' 그리고 얘를 3-Q' 얘를 3-R' 이렇게 놓게 되면 이때 P', Q', R'이 뭐가 될까요?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뀝니다. 자, 요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요 값이 7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설명할 수 있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가지수는 3H2 그래서 6가지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하고 3 총 4가 빠지니까 이때 P,
PQR은 5가 돼야 돼요. 맞죠? PQR은 5가 돼야 되는데 이제 또 PQR은 3 이하의 뭐가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때 여기다가 똑같이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뭐가 될까요? P', Q', R'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P', Q', R'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P', Q', R'이 자, P'이 3이면 0이니까 괜찮은데 P'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돼버리지. 그러면 A 학생이 가져가는 개수가 마이너스 1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이 4가 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Q도 마찬가지, Q'도 R'도.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걸 계산할 때 3H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400, 040, 004인 세 가지 경우도 포함되니까 그 가지수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얘는 얼마가 되죠? 6C4, 6C 15개 빼기 3이니까 12가 돼서 자, 이 경우에 6개, 12개. 그러니까 총 몇 가지죠? 18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27가지와 18가지를 동시에니까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27 곱하기 18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486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원은 분명히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인데 이항정리는 기본적인 문제는 등장하지만 레벨 3에서는 결국 그 중복조합을 이용한 다양한 경우의 수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중복순열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습이 요구됩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